일본에서 아키히토 국왕이 왕위를 왕세자에게 생전에 물려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열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일본 전문가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일왕이 그러니까 직접 이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게 전해져서 이게 전해진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그 왕실 제도에 대해서는 왕족 자신이 말하지 않게 이렇게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제 그렇군요. 정치적인 그 쟁점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국내청 우리로 한다면 이제 청와대 비서실 정도 될까요? 예. 하는 데에서 관계자가 NHK 기자를 통해 가지고 7월 13일 날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일본 정부나 국내청에서는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그래도 국내청 관계자가 일본의 뭐 공영방송격인 NHK에 맞습니다. 얘기했다는 거는 의중이 실려 일부러 그렇다고 얘기한 봐야 거군요. 됩니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왜 그렇다는 건 왜 물려주겠다는 겁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올해 벌써 나이로 만 82세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이제 전립선 암을 앓아서 수술을 받은 적도 있고, 예. 2012년에는 이제 심장동맥 그 바이패스 수술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한 5년 전부터 이게 이제 나이를 많이 느낀다, 나이를 많이 느끼고 고령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자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기도 그렇게 박지 않고 그래가지고 역시 이제 살아 생전에 좀 퇴위하고 싶다는 생각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8월 15일에 전무자 추도식인가요? 거기서 좀 이상한 그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면서요? 예, 그때도 이제 약간 그 좀 필요한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몇 차례 걸쳐 가지고 수술도 받고 그리고 이제 고령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년 초에 1월 달에 그 필리핀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건 유랑 부부가 같이 가 가지고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 공무로 하기에는 아주 그 불가능한 그런 상태는 전혀 아닙니다. 네. 아키히토 일왕이 그 일본 왕실에 있습니다만은 그건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고 한국에 대해서도 친근감을 많이 표시를 했었고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지금 그 일본 왕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역시 이제 본인이 그 중학생 때가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전쟁을 피해서 소개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본인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 수차례 언급을 통해 가지고 평화헌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지난번 이제 본인의 생신에서도 지금까지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뭐냐 하면 평화헌법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그 평화헌법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강력한 지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특히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게 2차 대전 이전의 명치헌법에서는 일본 일왕이 말하자면 전부 군 통수권자였거든요. 네. 최고 통수권자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쟁 책임 문제가 있었고 천황의 전쟁 책임, 일왕의 전쟁 책임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후의 반성이라는 것은 이 일왕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또는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점령군이 들어와가지고 평화헌법을 만들었고 거기에는 이 일왕실은 완전히 그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일 뿐이다.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것을 헌법에 이미 지금 명기를 해놨습니다. 네. 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가 먼저 자막으로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쿠데타가 발생한 터키에 특별 여행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뭐 당연한 조치죠. 60명이 사망했고요. 특히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민간인들이 많이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그리고 120명 가까이가 지금 우리 국민들도 공항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아베가 의회에서 개헌선을 확보하고서 며칠 있다가 이 언급이 일왕이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지니까 그걸 연결시켜서 해석하려는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뉴욕 타임즈에서도 이게 7월 13일이니까 참여연 선거가 아베 정권이 압승한 지 사흘 뒤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평화헌법에 대해서 지금 개헌을 추진하는 아베 정권에 대해서 일종의 견제구를 날린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평화헌법에 대한 그 이랑 본인의 어떤 언급을 보게 되면 그런 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일본 평화헌법의 그 4조에 그 왕실의 정치 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발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 파장이 있냐면 국회에서 왕실 전범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왕실 전범에서는
지금 천황이 살아생전에 퇴위하는 것은 그 규정이 없거든요. 예. 원래는 종신제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퇴위 규정을 놔둬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왕의 인정 문제라든지 이런 복잡한 것들이 걸쳐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불거질 경우에는 헌법 개정보다는 왕실 전범 개정, 특히 일본에서 왕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존재거든요. 일본 문화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일본인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이제 일본 뉴스에서 항상 중요한 그 뉴스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일본의 개헌 그 정국이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참의원 중의원회에서 개헌을 아베 정부가 추진하려는데 예. 거기서 상당히 중요한 말하자면 변수가 생겨난 것은 이건 분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설령 일왕이 그런 의도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그 얘기가 이슈로 중심으로 부각되는 것이 달갑지는 않은 달갑지 않은 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정부 관계자가 헌법 규정의 4조에 일본 왕실의 정치 개입은 금지됐기 때문에 네네. 이 발언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왕실 전범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정치에 개입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 살아생전에 그 지금 이 왕이 퇴위하는 것은 예. 좀 어렵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지금 하고 그런 있습니다. 것까지 했군요. 그 평소에 관계는 어땠습니까? 지금 이 일왕하고 아베 총리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썩 아주 그 양호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수상은 어디까지나 이제 어떤 전후 어떤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예. 평화헌법을 거쳐가지고 일왕을 국가 원수로 하고 그리고 자위대를 이제 국방군으로 갖춰가지고 보통 국가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천황이 어떤 그 했던 그 발언 또는 행동하고는 상당히 이제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지금 천황의 그런 그 지금 일왕의 그런 양위 발언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개헌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하면서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예.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예. 헌법 자체에도 일왕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그 부분이 들어 있고 이번에 개헌하면 그 부분도 손을 볼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 일왕은 원수가 아니거든요. 국가 원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 원수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국민 통합의 상징인데 더 나아가가지고 약간 국가의 상징 또는 국가주의 하나의 그런 그 상징물로서 조금 더 이런 정치에서 국민 통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예. 우파적인 어떤 사고 방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국가 원수를 추가해가지고 왕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상징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원수 국가 원수로 국가 원수다라고. 명문화하는 겁니다. 아. 그게 지금 자민당 헌법 초안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어떤 일본 왕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일왕은 그렇게 반기하지 않는 거죠. 예. 상식적으로 보면 왕실 입장에서는 국가 원수로 한다고 하면은 좋아할 법, 반길 법도 한데요. 그렇지 않은 거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전전의 체험인데요. 역시 이 명치헌법에서 이 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정치에 말려들면서 굉장히 전쟁 책임의 문제라든지 이런 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은 약간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다른 국가의 헌법에 본다면 왕실, 예를 들면 스웨덴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예. 그 왕실은 이제 국가 원수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외교의 현실로 봐도 예를 들면 해외에 나가 있는 대사관의 그런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수상 사진이 아니라 예. 일왕 부부의 사진이 걸려 있거든요. 그 외교적인 면에서는 국가 원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 이게 헌법에 명문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국내청이라든지 또는 일왕 본인의 의견이 아닌가 견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왕이 국가의 상징이냐 원수냐 그 단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민감한데 일왕이 양위 얘기를 하면서 상징이란 말을 썼다면서요?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것은 원수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평화헌법에서는 일본국의 상징이고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이렇게 지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원수가 되게 되면 이것은 어떤 권력성이 이제 내재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국가 권력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싶다. 어떤 그 하나의 국가주의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본인보다는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남고 싶다라는 것이 예. 국가 원수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배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양위를 하게 되면 누가 이어받습니까? 지금 상으로는 이제 지금 왕세자가 있습니다. 네. 지금 나루히토 왕세자가 있어가지고 1순위로 돼 있고, 그다음에 2순위는 이제 아키시노미야 두 번째 왕자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왕자의 아들인 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왕세자가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세계에서 일본 왕실은 남자만이 왕손이 될 수 있습니다. 왕위를 계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실 회의에서 이걸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여왕제를 인정을 한다면 지금 순위를 한다면 지금 왕세자 그다음에 지금 왕세자의 딸 이렇게 순위가 되지만 지금의 만약에 그 왕실 전범 규정대로 한다면 지금의 그 왕세자의 딸인 아이코는 지금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동생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왕세자는 나이가 지금 몇이죠? 왕세자가 지금 55세입니다. 55세. 네. 그리고 동생도 그럼 뭐 거의 50대. 그렇습니다. 50대 초반. 그럼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그렇게 허용하자는 쪽 여론이 더 많습니까? 그것은 이제 2003년에 코이즈미 정권 때 이게 그 왕실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여왕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는 국가 원수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의견이 많이 이제 나눠졌습니다. 아직까지 여왕제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시기상조다는 논조가 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또 논의를 하게 되면 이거 상당히 그 작은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왕실이라는 건 대단한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여왕제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 각각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군요. 그것을 이제 아마 모아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지금 일본 국민들이 일본 왕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나 애정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3.11 동일본 대지진 때 항상 그 가가지고 피해자를 위로한다든지 이번에 이제 구마모토 대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가가지고 피해자를 위로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이랑 본인은 굉장히 이런 그 아시아의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사이판에 있었던 한국인 유령 부부가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월달에 이제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도 본인이 반드시 그 필리핀 그 전몰자 유령배에 참배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직접 참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도 어떤 가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백제의 후손이다 우리 맞습니다. 집안이 그런 말도 했었고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2세의 일왕이 양위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55세의 나루히토 왕세자가 이어받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이제 그 왕을 책봉하면서 왕세자도 해야 될 테니까 그걸 그 딸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동생으로 할 것이냐.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왕실 전범을 다시 개정하기 위해서 왕실에 의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양규호 교수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